네, 이제 11강입니다. 이제 고려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벌귀족사회 무신정권. 사실은 이제 고려는 5개의 시기로 구분해요.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과섭기, 말기. 초, 중, 무, 원, 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라는 것은 고려의 중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시기가 초, 중, 무, 원, 말 바로 무신 정권이거든요. 이 두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강의에서 초기 부분을 배웠다면 이제 중기와 무신 집권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고려왕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미 뭐 다 외우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의 태정, 태세, 문단세 그거는 웬만큼 외우는데 고려왕조는 못 외우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7명씩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고려시대에는 충자가 들어가는 왕들이 꽤 있어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글자로 충자 빼고 두 번째 글자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충렬, 충선을 다 충충충충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이 끝에 보면 공민왕이 있는데요. 끝에 이 양도 공양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공양왕도 공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니까 이건 양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헌 수계 인의 명신휘 강구 원열 선숙해 목정 공우 창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고 시작하면 좋은데 한번 외워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은 뭐냐면 특별히 고려 중기라고 하면 뭐 한 이쯤이 고려 중기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인종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요. 인종. 이때 큰 반란이 2개나 일어나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의종과 명종의 관계예요. 의종을 폐하고 의종 물러나! 그리고 명종 때 무신 집권기가 시작이 돼요. 사실은 무신들이 명종을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세우는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약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명종 너 왜 내 맘에 안 들어? 그래서 명종을 자르고 신종 자르고 희종 자르고 강종 자르고 고종을 세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건 표시를 한번 잘 해보세요. 명신이 강고 이 5명의 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충헌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최충헌. 진짜 대단하다, 그지? 왕을 5명이나 경험했다니까 몇 명의 왕을 갈아치운 거예요. 최충헌. 네. 최충헌의 아들은 최후인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종이에요. 인종 때 2개의 큰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반란은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 그림에 이자겸의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이자겸의 첫째 딸 빼고 둘째 딸은 16대 예종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낳은 애가 인종이 됐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자겸이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인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종의 입장에서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이모. 그렇죠? 이모들과 결혼한 거예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 너무 심하죠? 예, 그래요. 인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겸은 누구예요? 이렇게 보면 외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보면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종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위치가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인종 때 이자겸이 난리를 피웁니다. 엄청난 권력을 장악해요. 밑에 보세요.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거죠. 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요 말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자겸이 인종 때 했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 독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권력 독점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인종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자겸이 그 계획을 먼저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자겸의 난이 이자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그래요. 근데 이자겸의 난에 좀 어려운 문제는 척준경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팀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자겸의 팀은 바로 척준경입니다. 척준경과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자겸이 인종 때 했던 두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반란이에요. 난을 일으킨 거죠. 척준경도 기억하시고요. 근데 척준경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실은 궁궐을 불태워 버린 거예요. 인종이 살고 있는 왕의 집, 궁궐을 불태웠다고. 아니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이 궁궐과 비슷한 대통령 집무실이 불타면 지금도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더가 안 좋은데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현대사회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개경에 있는 궁궐이 불탔다면 서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서경으로 가자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바로 이자겸이 아주 실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해에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해에 실권도 이자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임금님이라고 불러봐, 임금님이라고 불러봐 이러면서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이자겸이 어떻게 할게요? 임금님 그랬죠.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오랑캐의 군신 관계 요구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것도 이자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번호를 붙여볼게요. 인종 때 이자겸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인종 때 이자겸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인종 때 이자겸은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 2, 3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문제면 다른 거는 답이에요. 이자겸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나오고 하나가 답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또 묘총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일으켰냐면 바로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궁궐을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개경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궁궐이 불탈 정도의 그런 지세면 아주 쇠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개경은 끝났다. 이제 평양으로 가자, 서경으로 가자 라고 한 사람이 바로 묘청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묘청의 난입니다. 아직도 왕은 인종이에요. 그래서 묘청이 서경 길지설, 서경이 좋은 땅이다. 친제 건원, 이제 인종을 황제라 부릅시다. 또 금국정벌, 여진족도 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는데 갑자기 인종이 처음엔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궁이라는 이 궁궐도 짓고 아예 평양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요즘 뭐합니까? 그랬더니 인종이 갑자기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청이 혼자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종이 혼자 가서 아예 나라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소위입니까? 아니죠. 중입니까? 아니죠. 대위죠. 연호가 진짜 많아요. 연호가 몇 개예요? 1000개. 실제 1000개가 된다는 거 아니고 1000개라는 연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국호는 대위, 연호는 1000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로 묘청이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결국 진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개경 세력의 수도의 대표였던 김부시라는 사람이 당시에 관군을 이끌고 가서 약 1년 만에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맙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개혁 세력이었던 묘청이 김부식 보수 세력에 의해서 진압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사건이. 김부식이 이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묘청의 그 개혁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고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책을 하나 써요. 그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책이거든요.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1145년에 숫자 안 해도 됩니다. 10년 만에 쓴 책이 뭐라고요? 삼국사기라고요. 얼마나 기고만장이 있겠어요. 그죠? 예.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신채호라는 분이 이 옛날을 복귀해보면서 고려시대에 이 묘청의 난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때 묘청이 김부식을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역사에서 뭐가 어떻게 됐더라면, 그죠? 그러면서 이 묘청의 난을 재평가할 때 신채호가 썼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채호가 자신의 책에서 조선 역사의 제1대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을 묻는 거예요. 신채호를 통해서도 묘청의 난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종이 끝나고 이제 의종이 섰어요. 근데 의종은요, 역사에서 평가하기를 아주 향하게 빠지고 파티를 좋아했던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종을 쫓아내고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의종을 패하고 명종을 세우는,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100년 동안 군인들이 집권을 해요. 그게 바로 무신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정권, 무신집권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1170년부터 1170년까지인데요. 뭐 대충 한번 그려보실래요? 1170부터 1270까지 딱 100년 동안을 우리가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그 무신정권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바로 정중부입니다. 정중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경대승인데요. 무신정권은 진짜 문제야. 그냥 앞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 뭐 이런 식이요. 또 이민, 또 최충원, 최우 뭐 이렇게 해요. 뒤에 제가 쓰진 않았는데 뭐 최양, 최희, 김준, 임년, 임용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최씨들이 시작하는 요때 있죠. 요때 이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씨 정권이라고 그래요. 최씨 정권. 최씨 정권의 첫 번째 최씨가 누구예요? 최충헌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람들은 정중부, 이민, 최충원, 최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최충원이에요. 그래 두 명 뽑자고 하면 정중부와 최충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민을 죽이고 최충원이 집권을 했어요. 그때부터를 뭐라고 한다? 최씨 정권이라고 한다. 근데 좀 어려운 말인데 최씨 정권이 시작이 되던 이 선에서 왕은 여전히 명종이었거든요. 근데 최충원이 명종에게 뭐 봉사십조라는 상소문을 올리는데 명종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충원이 명종, 왕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신종을 세웁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명종의 마지막이 이 선이기도 하고 최충원이 명종에게 봉사십조를 올린 때도 이때예요. 뭘 올렸다고요? 봉사십조. 여기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이 선에다가 봉사십조. 그러니까 봉사십조를 왕에게 올렸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최씨 정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다 쓴 건 뭐냐면 무신정권 때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3분의 1의 반란이 우죽순으로 엄청나게 일어난 게 바로 이때인데요. 정중부 때 제일 많이 일어나요. 무신정권이 시작되니까 어디 감히 무신이 그러면서 반무신난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김조망,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인데 일단 한번 외워두세요. 김조망 이런 것들이 정중부 때 일어나게 되고 또 나중에 이민 집권기에는 김삼이와 효심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김삼이, 효심의 난. 근데 김씨는 너무 많아가지고 효심의 효자로 외우는 게 좋아요. 또 최충원이 집권하게 되면 최충원의 노비가 있거든요. 최충원의 노비의 이름이 만적이에요. 만적. 그래서 그 만적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진짜 대단하다. 주인은 세상을 호령하는 최충원인데
그 노비는 또 노비들을 호령해. 만적. 그래서 최충원과 만적이 같이 일어나요. 요거 5개의 순서가 시험에 나요.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김조망 효만, 김조망 효만. 요거 외워두시면 요게 바로 무신정권 때 반란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란이 없느냐? 이후에도 뭐 있긴 한데 크진 않아요. 오히려 뒤에서 외우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몽골 침입이에요. 최후에 최충원의 아들 최후에 한 중간쯤부터 몽골의 침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정권의 끝에 40년은요. 몽골에게 당한 시기예요. 사실은요. 무신정권이 막을 내린 1270년은 문신들이 무신을 이긴 게 아니라 몽골이 무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무신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년 정도 되는데 요것도 좀 꼭 좀 알아두세요. 몽골. 이 몽골에서요. 이 고자 있죠, 고자. 몽골을 또 몽고 이렇게 한문투로 하면 뜻이 좀 달라져가지고 약간 비하는 거래요. 그래서 몽골 애들이 좀 싫어하는데 우린 뭐 어쩔 수 없어. 몽고라고도 하나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몽골이 침입한 건 몽고, 고고고 고종 때거든요. 고래 고종 때 몽골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바로 요때요. 요때 바로 이 강화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는요. 몽골이 배는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개경을 버리고 섬으로 가요. 그게 바로 강화도인데요. 강화도가 그래서 이 몽골 침입기에 잠깐 동안 강화도가 수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아, 많이 했네요. 그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8대 왕은 의종이래요. 의종. 향락에 빠진 의종. 파티 좋아했던 의종. 그래서 무신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의종이 쫓겨나고 명종이 쓰는 걸 우리가 정중부에 난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정중부, 이방 등의 무신들이 바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대요. 몇 년도예요? 1170년에. 여기 보시면 문신의 관을 쓴 자들을 죽이고 우리 무신이 권력을 차지하자라고 누가 말해요? 정중부. 정중부가 나오면 무신정권 초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종이 폐위돼서 거제도로 추방이 됐대요. 의종이 거제도로 추방됐구나. 죽진 않았네. 그지? 의종이 살아있기는 한 거예요. 이제 무신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종을 패하고 명종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반무신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 감히 무신들이 권력을 잡느냐? 그러면서 반무신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문신 출신의 김보당의 난입니다. 김보당의 난. 당시에 김보당이 뭐 했냐면 거제도로 유배되어 있던 의종을 다시 왕으로 복귀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김보당의 난은 결국 진압이 됐습니다. 근데 괜히 김보당 때문에 왕으로 복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의종 있죠. 의종도 갑자기 그때 죽어요. 김보당의 난만 아니었다면 의종이 그냥 거제도에서 그래 왕은 아니어도 그냥 살아있기는 했을 텐데 의종이 괜히 김보당의 난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동분명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 반란을 일으켰죠. 첫 줄 끝에 보면 전 왕을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전왕이 바로 의종입니다. 의종 복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반란은 김보당의 난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두 개를 다 알아두세요. 김보당도 알아두시고 이 전왕이 의종이라는 것도 알아두겠습니다. 첫 번째 반란을 봤고요. 두 번째 반란은 바로 서경유수. 서경이면 이제 평양인데요. 평양의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는 무신 정권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또 공주 명학서에서 망이망소이가 저항하면서 봉기를 했대요. 망이망소이의 고향이 바로 공주예요. 웅진 지역이죠. 예, 공주. 예.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이제 일어났던 곳이 공주 명학소인데요. 소가 뭐예요? 소는 약간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향이나 부국이나 소 뭐 이런 지역들은 천대받는 지역인데 워낙에 천대받으니까 살기 힘들다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망이망소이예요. 시험에서는 자세한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반란이 어느 사람 집권기에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정중부 집권기죠. 세 개가 뭐라고요? 기부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니까 조망이다. 조망. 조망이 뭐예요? 아주 어려운 한자죠. 조망. 보는 거죠. 조망. 네. 보는 거죠. 조망. 예, 예. 김부당 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실 때 김조망 이렇게 외우셔도 좋겠지만은 김보당, 예, 김씨가 너무 많으니까 김으로 외우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아예 보다, 조망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응? 보는 거죠? 조망하는 거죠? 보다, 조망. 바로 정중부, 무신정권 초기의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집권한 사람은 경대생인데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민인데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도 물론 뭐 장군 출신이긴 한데 이민은 천민입니다. 이민은 천민 맞죠? 예, 이민은 천민. 그러니까 천민도 무신정권기에는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민이 글쎄 그때 일어났던 반란이 있거든요. 김삼이와 효심이 일으킨 반란이 있는데 자기 고향 근처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집권자이니까 이민이 김삼이 효심의 난을 진압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내통을 해가지고요. 김삼이 효심의 난을 도와준다니까요. 아니 집권자가 반란을 진압하지 않고 도와주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김삼이 치고 효심 치고 너도 쳐. 그래가지고 김삼이 치고 효심 치고 이민 치고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 누굴 쳤다고요? 김삼이 치고 효심 치고 이민도 치고 최충원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때 드디어 최씨 정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왕이 명종이에요. 아직까지 명종입니다. 명종에게 최충원이 이걸 올렸죠. 봉사 10조. 봉사 10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 한 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새로 지은 궁궐에 들어가라. 이게. 근데 이제 명종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좀 기운이 안 좋다면서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왜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명종을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에요. 왕을 자를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은요. 그래서 명종만 자른 게 아니라 나중에 신종 자르고 희종 자르고 강종 자르고 고종 자르고 희종 그래서 명신이 강고 제가 지금 몇 번 짜는데요. 꼭 외우셔야 돼. 명신이 강고 5명의 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써보세요. 최충원은 누구를 경험했어요? 명신이 강고. 근데 명종과 신종 사이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때 바로 봉사 10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종을 자르고 신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신종 때 드디어 최충원의 노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최충원의 노비의 이름이 뭐죠? 만적. 예, 만적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의 방을 도모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신종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만적이 신종 때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최충원에게 매일매일 구박을 받아가지고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만신창이가 된 게 바로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난은 신종 때 일어났습니다. 명신희 강고. 그 신종이 또 쫓겨나고 희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뭐 역시나 뭐 다 최충원이 한 겁니다. 근데 희종 때 드디어 최충원에 아주 큰 관청이 생겨나게 돼요. 최충원에 바로 권력기구 교정도감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바로 희종 때입니다. 교정도감 시험이 엄청나요. 근데 교정도감의 장관은 교정별감이라고 하는데요. 최충원이 스스로 교정별감이 되는 거예요. 교정도감을 세우고 교정별감을 스스로 맡은 사람이 바로 희종 때의 최충원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만적의 난도 중요하긴 한데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충원의 아들은 최우인데요.
최후가 만든 것과 비교해야 돼요. 최후가 만든 건 바로 이거예요. 삼별초. 삼별초는 군대 이름입니다. 별초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인사권을 담당하는 정치하는 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정방이에요. 또 최후가 자기 집에 문신들을 자게 하면서 숙식하게 하면서 자기가 의견을 내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문신 조직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서방입니다. 서방. 그죠? 그래서 최후가 만든 건 세 개예요. 정방과 서방과 그리고 삼별초입니다. 정방, 서방, 삼별초. 그래서 리듬 맞춰서 최후가 만든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방, 서방, 삼별초. 뭐라고요? 네. 정방, 서방, 삼별초.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만든 거지만 최후가 만든 건 정방, 서방, 삼별초인 거예요. 구분을 확실하게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 1번인데요.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왕의 장인이자 외주부래요. 장인이면서 외할아버지래. 이런 일들은 인종 때밖에 안 생겨요. 인종의 장인이면서 인종의 외할아버지 이자겸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 사람이 난을 일으켰대. 분명히 여기 이자겸이 들어갈 텐데 이자겸을 땡땡땡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나 척준경이 나왔어요. 척준경이 같이 나오면 분명히 이자겸 문제예요. 인종 때 이자겸 특징이 있죠. 권력을 독점하였다.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는 여기는 답으로 나오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척준경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받아들였다. 이거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요. 답이 뭘까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 이게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자겸의 세 가지 특징을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방 알겠다. 서경천도와 금국정벌 주장했대요. 모르는 척. 묘청이긴 한데 모르는 척. 다시 보죠. 다른 곳. 연호가 1000개고 대위국이 선포되었대요. 국호가 대위고 연호가 1000개래요. 묘청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서 신채호가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대 사건으로 자신의 책에서 평가했대요. 묘청의 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뭘까? 서경천도 나왔고 1000개 대위 나왔고 묘청의 난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볼까요? 예. 답이 3번이군요. 진압. 응? 개경세력 김부식이 서경으로 올라가서 묘청을 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진압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삼국사기 썼다며. 그치? 그게 답이에요. 3번이 답이다. 그쵸? 요것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5번. 예.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뭐와 뭐 사이,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요. 가보니까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 보당, 그리고 정중부도 나왔는데 보다 조망 기억하세요? 보다 조망. 네, 이게 바로 다 정중부 집권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만적 등의 노비들을 불러.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잖아요.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다 보세요. 가는 정중부 집권기고 나는 최충원 집권기고 이래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죠. 김조망 효만. 해보세요. 김조망 효만. 네, 김조망은 아시지만 이거는 모두가 다 정중부 집권기예요. 그죠? 근데 김씨는 너무 많으니까 김씨로 외우기보다도 그냥 보다조망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보다조망 이게 바로 정중부 집권기고 이게 효는 김삼이 효심의 난인데 언제 일어났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을 편을 든 사람이 누구야? 이민이죠. 그래서 이민이 이민 치고 김삼이 치고 효심 치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노비가 만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 집권기고 만적의 난은
최충원 직권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망효.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건 지금 반란인데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시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명종에게 올린 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봉사십조죠. 왜 내가 올린 글을 실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명종을 쫓아내는데요.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반란 또는 봉사십조가 답이다. 그 정도 가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에서는 답이 안 돼요. 왜냐면 만적에는 신종 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같은 최충원 직권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정도감도 최충원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는 답은 되지는 않아요. 봉사십조 정도가 답이 되면 참 좋겠어요. 답이 4번이죠? 예, 봉사십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문제 있죠. 뭔가 이렇게 사건이 나열되는 순서를 외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